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자동차 시민연합을 방문해 주신 오늘 좌장 그리고 토론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저희 자동차 시민연합은 1998년도 1월 1일 발족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먼저 국내 중고차 시장은 먼저 신차 시장의 1.4배 규모로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고, 지금 1.4배의 규모는 전년 대비 5.3%가 증가한 약 60만 대로 역대 최저치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60만 대의 중고차는 매매업자를 통한 판매가 약 44%, 그리고 당사자 거래라고 하는 소비자와 중고차 업자, 소비자와 소비자 이런 거래를 다 합한다면 145만 대로 약 56%에 달하고 있는데, 이것은 미국과 비교를 해서 좀 비중치가 많은데, 이것은 중고차 시장의 신뢰도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포럼 이후 저희 자동차 시민연합과 교통연대는 중기부와 새정부 인수위원회에 중고차 시장 전면 개방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카복종 제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특정 영역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의 진입을 제한해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라는 제도인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당연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건데, 그리고 배려할 필요가 있는 건데, 근데 그 방법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지원이라든지 사실 이런 지원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걸 넘어서 어떤 영역을 정하고 그 영역은 중소기업 혹은 소상공인의 고유의 영역이다, 여기에는 이제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이 좀 참여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적절한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하려고 한다 그러면 어떤 특정 영역은 그렇게 보호했었을 때 정말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이 보호를 받는다, 아니면 그런 어떤 특정 영역은 정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최적인 영역이 존재한다는 게 전제가 돼야 될 텐데, 사실 이게 소비자라든지 산업 환경이 변하지 않는 시대에는 좀 이렇게 통용이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떤 영역에서나 저희가 혁신해야 된다, 융복합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또 그렇게 얘기가 되면서 업종 간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적절할까? 그러니까 이거는 좀 과거에서 오던 그거를 이걸 손대기가 좀 어려우니까 사실 조금 이렇게 놓고 있는 거 아닌가, sa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두 분의 그 주제 발표가 있었고요. 저는 오늘 좌장을 맡은 성신여대 허경옥입니다. 그 두 분 발표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이제 중고차 그 시장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오늘 네 분의 토론자분께서 지금 대기하고 계십니다. 소비자가 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비용을 더 물고 가격을 좀 더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나는 완전한, 신뢰할 수 있는 완벽한 중고 자동차를 구매하고 싶다. 또는 내 자동차를 판매할 때도 이 이 시장의 형성 가격이 신뢰할 수 있는 가격으로 형성되는 쪽으로 판매하고 싶다. 이것을 선호하는 쪽이 있고요. 저는 진짜로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우선 나 몇 달만 쓸 거니까 그런 거 안 따지겠어. 그럼 저가, 가격이 싼데 구입하겠어. 이건 또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거든요. 그럼 이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가 허용을 하고 유도를 해줘야지, 이것을 단순히 무슨 중소기업이니 소상공인이 해서 이런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면서 이것을 규제한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자동차 선진국에서는 제작사들이 다 중고차를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외국 브랜드 자동차들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금 이 시대에 변한 상황에서 아직도 이것이 무슨 대기업 시장에 진입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해서 정부가 이걸 규제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을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이런 문제점이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의 선택권 확보, 선택권 보호, 그리고 선택권을 지켜줄 수 있는 이런 제도적 보완과 함께 정부나 우리 이 관계기관에서는
보다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그리고 시급히 소비자 선택권을 되돌려줄 수 있는 이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래서 과연 합리적인 어떤 그런 방안인지에 대해서 왜냐하면은 이 소상공인만을 보호하기 위한 적합업종 지정제도인데 좀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이런 이중 규제의 측면으로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검토가 필요하고 이에 대해서는 좀 입법 대안을 마련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뭐 적용 범위나 신청 및 또는 해제에 관련돼서도 다른 어떤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들도 해제 요청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여건 이런 것들을 해서 좀 더 합리적인 규제 방안이 마련되고 이런 규제가 뭐 대기업의 어떤 그런 걸 풀어주자라는 측면도 좀 있겠습니다만 그거보다는 더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고차 시장의 소비자 신뢰도가 굉장히 낮죠. 중고차를 구매했는데 번개탄 뭐 자국이 매트 밑에 있더라. 뭐 이런 게 기사가 되는 이유는 환불받기가 어렵고 소송까지 가야 환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늘상 중고차 하면 사기, 중고차 하면 뭐 허위 매물 이런 단어가 익숙한 것 같습니다. 소비자가 사기당하지 않게 해서 공부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이 모든 비용들이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받고 있는 증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소비자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국가 경제 전체에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일단 가격도 중요하지만 안전한 거 그리고 수리 그 자체나 여러 기술적 측면에서 좀 잘 모르고 있는 소비자들이 그래도 원래 만들었던 생산자가 조금 품질 인증 제도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좀 안전한 제품을 판매한다 이런 측면에서는 소비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다수의 중소업체보다는 차라리 다소 대기업 한두 업체를 대상으로 많은 문제를 해결하도록 정부나 시민이 압력을 넣기에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여성 소비자가 중고차 시장에 가서 당당하게 자동차를 살 수 있느냐 이거예요. 차라리 안 타면 안 탔지 제가 보기에는 어려운 일이라고 봐요. 여성이 갈 수 없고 교통약자가 갈 수 없는 시장은 시장이 아닙니다. 중기부는 뒤늦었지만 정신 차리고 업계의 상생안, 중소기업의 상생안보다 더 중요한 국민의 상생활을 생각하는 그러한 정부 기능을 찾아주기를 강력 촉구하고 이것은 뭐 이 시민단체 교통연대의 촉구가 아니라 국민의 촉구입니다. 겸허하게 수용해서 이제 다시는 편히 찾을 수 있는 중고차 시장을 만들어줄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강력히 촉구합니다.